젊은 세대들도 뭐 1인 가구일 때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그렇죠. 또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좀 더 호젓한 곳에서 더 조건이 좋은 주거 환경이면 또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빌라나 오피스텔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아파트 부족, 공급 부족 이야기가 근본적인 심화되죠. 예. 이유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고 예. 젊은 세대 분들이 또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하면 살기 힘들었잖아요. 네. 구조가 뭐 농림 시대 때는 이 농사 시대 때는 남자 일을 해야 되고 도와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다 바뀌었잖아요.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고, 그럼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전체 흐름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특혜는 아니더라도, 그럼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빌라들에도 우리가 고급 빌라도 있잖아요. 예. 양재동 가면 고급 빌라 많거든요. 네. 그거 비싸요. 네, 비싸죠. 그 5층짜리도 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도 다 퍼펙트합니다. 아파트보다 1인 1대. 더 비싸요? 네, 완전 좋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할 게 중간형 다 되는데 아파트 같이 비싼 수준이 아닌 어떤 지역들이잖아요. 약간 슬럼화된데 네. 예. 이런 데라도 신경을 써서 나라에서 지원만 해주면 건설되거든요. 건설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공사 열심히 해서 시공비만 해서 돈을 버시잖아요. 예. 돌려야 되잖아요. 공급을 위해서. 그럼 정부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을 거의 그동안 안 써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4년째 공급이 없고 또 지어도 이제 막 전세 사기 이런 게 겹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우리 앵커님도 가만히 빌라를 내가 멋있게 아파트 수준의 레벨로 만들면 예. 신혼부들이 그 들어오겠구나.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서울에 390만 채 집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200만 채가 아파트 아닌 일반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용적률을 한 20% 정도만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200만 채니까 집이 40만 개가 생겨요. 와. 근데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분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예. 건축 허가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거 다 도와주고 빌라 20% 올려드릴게요. 그 건축비도 장기적으로 해줄게요. 그럼 집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양이 되거나 뭐 이 형태를 취하면 뭔가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요즘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비아파트 활성화 뭐 이래가지고 네. 예,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어린이집, 뭐 놀이터 다 있고, 이런 그렇죠. 거 다 정주 요건도 조건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저 이미 제한들이 다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다세대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필지를 져서 예. 빌라가 지금 4층, 5층이잖아요. 예. 7, 8층으로 하면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에 커뮤니티 넣고 어린이집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그 제한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 확인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 왔는데 지금 어제 토론에도 조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파트가 더 훨씬 편의성이 좋으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정부가 지금 연출한 거고 그럼 푸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그나마 최근에 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나면 약간 조금 분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도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이나 이런 쪽에 좀 편의성을 좀 높여주면 네. 좋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발표는 안 했죠. 내는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어요. 예. 예를 들면 50군데 모집을 했는데 한 10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라가 좀 지원하는 형태예요. 예. 그리고 집이 좀 늘어나요. 근데 그 형태에서 만약에 말씀 주신 그런 형태의 집을 국토부가 잘 연구해서 나오면 아마 이번에 발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이 좀 적어요. 총 하니까 9만에서 10만 밖에 안 돼요. 10만이면 조금 느낌은 오지만 그래도 네. 근데 언제 될 건데 첫 번째. 근데 만약에 30만인데 좋은 자리면 언제 돼도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건 좀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번 대책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뭐 100% 마음에 안 들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속도가 좀 느리다.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부동산 그러면은 공급도 이렇게 좀 공급 이야기 조금 이따가 더 해보기로 네. 하고요. 본질적인 문제. 참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따가 뭐 대출 금융도 얘기했지만 네네. 김도현 세금 앵커 문제가. 보기에도 세금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앞서 말씀하신 초고가 주택 기준을 뭐 30억으로 잡느냐, 50억으로 잡느냐 의견도 팽팽했고 보유세, 거래세 가지고도 의견이 참 많았는데 예, 예. 사실 집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사는 것도 세금이고 쥐고 있는 것도 세금이고 네. 파는 것도 세금이고 근데 또 실수요자들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양쪽 민심을 다 달래면서 시장의 매물까지 좀 돌게 만들 만한 그런 해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이런 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뭐 잠 안 자고 일하면 벌써 나왔거든요. 제가 네. 볼 때. 근데 이 잠을 다 자신 것 같아요. 주무셔가지고. 그러는 것 같고. 세금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그분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대통령이 30억이 맞아요. 뭐 그전에 토론회도 하셨고. 네. 초고가를 30억이 맞냐, 얼마가 맞냐를 자꾸 물어보셨잖아요. 토론자분들한테. 예, 예. 토론자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대통령이 좀 개면적이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도 있고 재경부 장관도 있고 그거는 재경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 정도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은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초고가라는 개념을 갖다 학교를 가져와 보면 네. 우등생 이러면 반에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3등까지는 정말 잘하는 애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사회생활이나 성적표를 감안하면 관념 전체 가구의 뭐 1% 이러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예, 거예요. 상위 1%니까요. 네. 그리고 상위 1% 분들한테 한 말이라도 우리 저 부자 되신 거 인정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협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부자 1% 부자들은 진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래 좋게 받을 건데 네. 마치 뭐 약간 징벌적으로 자꾸 저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요소 같아요. 그죠? 그 서민들이나 이분들한테 반감을 일으켜 이런 행태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발표할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1%면 되지 않을까요? 0.5%면 되지 않을까요? 정하는 거는 우리 저 재경부나 장관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네네.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듣는 순간 어때요? 내가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50억 가지고 계신 분은 30억이면 아니잖아요. 네. 다 틀리잖아요. 그걸 갖다 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하시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적정한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애들 일에 좀 너무 개입하면 애들이 움직일 데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0.55, 1% 이렇게 딱 정해주면서 좀 예. 그분들한테 협조 차원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한 말씀 하시고 예. 서민들한테는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공급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르잖아요 섹터가. 예. 감정적으로는 막 이러지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서민들은 지금 신혼부들은 이게 내가 살 집 얼마 해줄지만 빨리 언제 나올지 이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세금 문제는 그래서 주택경제학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의 하방 요인은 주지만 조세 전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만 올려봤자 세금이 결국은 수요자가 올려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세 전가 귀착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전세나 월세 쪽으로 다 증가되고 예. 매매도 전가됐죠. 매매도 전가되고. 세금이 올라가 봤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이건 뭐 다 증명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좀 아쉬운 거죠. 공급에 대한 그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쪽만 예. 얘기하시다 보니까 더 반감도 생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알겠는데 공급은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밑에 좀 깔리잖아요. 근데 그걸 좀 같이 정부가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7월, 9월 뭐 이제 네. 재산세가 부과될 거고 그렇죠. 12월에 이제 바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인데 네. 그래서 뭐 한강벨트까지 서울 뭐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뭐 충청권도 이제는 재산세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비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결국 이게 이제 자칫 보유세를 올리다가 이제 전세 잠김이 매물 잠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전세든 월세 쪽으로 지금 벌써 강남은 그런 서울 강남 그런 현상도 나오니까 한 교수님이 지금 부동산 대토론회 27일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이 보유세를 뭐 올리긴 올려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시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결론은 올리는 걸 발표하실 때 예. 제가 계속 주장드리는 앞으로 공급이 더 중요하다. 이 입장을 정부가 명확하게 하고 저와 똑같이 공급 없는 조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고백하고 커밍아웃하고 네. 우리는 공급에 최선을 다할 텐데 조세도 어느 정도 공정과세를 위해서 시행하니 우리 부자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 이런 표현으로 발표하면 일단락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도 없이 또 조세만 갖고 막 얘기하시면 앵커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물론 이제 서민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했지만 네. 뒤에 대책이 없으니까 다시 또 약간 공황 상태는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소지가 많다.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발표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국민들한테 네. 또 네. 좋습니다. 김 대표님 그것도 뭐 부동산 관심 없을 수는 없을 텐데 네. 참 우리가 용어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네. 이런 대토론회나 이제 전문가 관련된 이런 대담을 할 때 보면 뭐 이른바 1주택이 기준이 아,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1주택. 실거주냐 실거주가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거주냐, 네. 아예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거주용으로 표현합시다. 근데 정작 실거주한다 그래놓고 실거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전세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세금 많이 부과를 하면은 거기에 네. 대한 반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주용이냐 네. 거주용이 아니냐는 구분을 이 좀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 한 교수님께서는 이런 논란 1주택 뭐 실거주 거주용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 들으면 제가 거의 이제 뭐 찍힐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말은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이 수학 전문 박사가 있는데 내가 수학을 좀 해보니까 잘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논리를 해서 막 던지면 네. 그 수학 박사가 볼 때 그 논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맹점도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미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어제 그 말씀의 뜻은 이해가 돼요. 예.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간단해요. 비거주, 실거주 구분이 됐잖아요. 거주하는 사람과 비거주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용어가 실거주, 실 이런 얘기가 붙는 거. 집을 사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 거주용으로 바꾸자는 말이 예. 내가 잠시 직장 때문에 어디 가고 뭐 예. 이니까 내가 거주할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냥 장관님이나 맡겨놓고 그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나 보유세를 올릴 때 다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거는 투기성이 없기 때문에 다 예외 조항으로 감면 딱 해주면 끝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또 이렇게 여쭤보시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이 저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다가 확실하게 한 분도 피해보지 않게 네. 예. 실거주용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4년이에요. 4년 뒤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님 쪽 돌아가시고 아들이 서울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러면 집을 나중에 돌아서 살 거예요. 엄마는 여기 예. 그죠?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전세를 줬으니까 비거주잖아요. 근데 여기다 세금을 때려요? 아니죠. 이분은 4년 뒤에 돌아와서 여기서 살 거잖아요. 어머니는. 예, 예.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나열되잖아요. 그럼 그걸 나열해서 이분들은 인정되는 사유다. 그러니까 비거주 특유형 주택이 아니니까 보유세는 그 용으로 안 하고 실거주 친다. 그럼 끝나죠. 예. 그런 그러니까 거 뭐 다 정리하면 되죠. 직장 관련된 재직 네, 증명서나 다 되죠. 또는 학교의 재학 증명서 네, 등을 네. 제출하면 그렇죠.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유학을 가면 그것도 이해가 돼. 다시 돌아와서 예. 살 거 아니에요. 네. 유학 간 동안 집 비워놓을 거예요? 바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전문가들은 좀 알고 있는데 대통령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확실히 했으면 좋은데 그 표현을 제가 하기가 좀 뭐한데 뭐 선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대통령 뜻은 아는데 국토부 장관님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 말씀을 안 하게끔 설명을 잘했다라면 예. 지금 저처럼 하면
대통령 그래 그럼 저 잘 만드세요 이러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거든요. 했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좀 네. 아쉽습니다. 자, 이거 좀 찍히겠네. 그럼 찍히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찍힌 김에, 여쭤볼게요. 사실 국민을 이번에 위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니까. 예. 이 대통령이 집을 판 게 사실 제일 큰 집값 이슈가 파신 거? 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강의 규제를 설정해 놨는데 도로를 좀 봉쇄를 해놓고 갓길을 간 게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거